돈 벗으시네요 카메라. 들어오세요. 여기가 사시는 집이에요? 네, 키가 더 크셨네요. 왜 문에 어떤 거 달아놓은 거예요? 아 이거 박스 뜯는 칼이고요. 아. 이제 저희 택배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결혼하셨어요? 지금 아기가 둘 있어가지고. 애기가 둘이에요. 네네. 한 명 있고 한 명은 유치원 갔어요. 집이 집이 되게 크네요. 사실 고목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구독자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도 뭐 아직 뭐 200만 대니까요. 네.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을까요? 300만 대 아닌가요? 200만 대입니다. 아직. 아, 네. 능욕 아침부터 능욕. 지무비형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모르시는 분 그래도 없겠지만 네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다가 영화 리뷰 유튜버로 시작을 해서 구독자 40만 대 퇴사를 하고 나와서 현재까지 조회수 수익만으로 59억 정도 수익을 이제 쌓고. 조회수 수익으로 59억이요? 네. 그럼 광고 수익은 따로인가요? 광고 수익은 뭐 상상에 맡기겠고요. 네, 그리고요. 전체 누적 조회수가 네.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저작권상 지워야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광고 계약을 했는데 한 2년 동안만 오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웠기 때문에 대충 한 18억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영상들이 조회수 대비 수익이 1조회수당 한 3원에서 4원 정도 나오니까 많이 나온 거는 막 7원, 8원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수익 다 공개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다 세금 다 내고 네. 했는데 뭐 10년 동안 번 거니까요. 지금 유튜브 하신 10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이 집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이사 온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고 원래 서울 살다가 네. 지금 잠깐 아기들 때문에 내려와 있어요. 다시 가야죠. 또 서울 다시 가시나요? 네, 한 2년 뒤에 가려고요. 네. 작업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네, 그러니까 저기가 안방이랑 아기방이 저기 있고 네. 이제 밤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최대한 멀리. 여기서 그러면 모든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또 직원들도 있는데 네. 직원들은 집에 이제 이런 장비들을 사주고 이제 음... 멀티로 일을 하죠. 드롭박스로 파일을 주고받고 카톡으로 대화, 네. 화상으로 채팅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떤 걸 하는 거지? 멀리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영화사, 드라마사, 방송사, 그러니까 모든 그런 영상 매체 제작사들이랑 저랑은 협업이나 제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작이 나오면 저한테 개봉이나 오픈이 되기 전에 파일이 와요. 어차피 다 서로 연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보고 네. 리뷰 영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작품들을 제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제 거에서 재밌게 보고 네. 유입을 시켜드리는 데까지가 제 역할인 유튜버인 거죠. 소개하실 때 직장 다니다가 전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직장 다니셨던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4대보험 떼는 징수기관인데 네. 병원 가시면 건강보험 이제 쓰시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일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긴 했었는데 주로 이제 징수팀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제 독촉하고 압류하고 징수하고 그다음에 공매라고 있어요. 경매를 나라에서 하면 공매거든요. 그래서 법원 가서 재산 체납 처분하고 뭐 이런 거 했죠.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2년차 때부터 유튜브를 병행해서 퇴근하고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매일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2, 3년 했죠. 그때 이제 40만 채웠을 때 그때 제가 1년차 있을 때 한 월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고 2년차 됐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요? 훨씬 많았죠. 제 월급이 그때 220만 원, 30만 원 그랬으니까. 그 주변 직장 같은 동료분들도 월급이 그랬을 텐데. 그래서 초년생이고 27살? 8살? 이럴 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월 수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공익 요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밥을 거의 매일 사줬거든요. 사실은 이제 직장 초년생들이면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막 못 쓰는데 당시 수익이 좋아서 막 이 친구들한테 밥을 막 많이 사주니까 이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대리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시냐. 써도 계속 돈을 저희들한테 그렇게까지 해도 되냐. 그래서 금수저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금수저는 아니고 알바하는 게 있다. 좀 몰래 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얼마 버냐 물어보더라고요. 한 1,000만, 2,000만 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를 약간 좀 과장 허풍 떠는 사람처럼 보다가 나중에 그냥 대리운전 알바해 이러고 이제 넘겼는데 지금 와서는 그 친구들이 연락 와서 그때 그랬냐 뭐 그런 썰도 있었고 제가 그만둘 때 저희 지사에서 1급 지사장님이 제가 연봉을 알잖아요. 제가 있던 회사의 제일 높은 분보다 제가 이제 수익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수익적인 면에서 그런 안정감을 느껴서 퇴사를 할 수 있었죠. 일단 요거는 작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요거 하나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거를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내용에서 고목님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저작권은 분명히 그 영화사나 드라마에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인가와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작권을 확보하는 능력인데. 이거 휴머스토리 영상인가요? 조회수가 많이 나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1,000만 뷰가 나올까? 그리고 이제 여기 혜택 보기 이 멤버십. 멤버십을 급하게 가입했죠. 가입했어요? 네, 0개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멤버십도 가입을. 네, 그 집에 가실 때 제가 이거
탈퇴해야 돼. 다음 달 2번 결제되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멤버십을 거의 안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이거 올리니까 갑자기 150명이 붙더라고요. 에? 제 이 영상을 올리니까. 네. 잠시만요. 그 마우스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게 트랙패드라고 아... 이제 이게 적응되면은 마우스를 불편해서 못 써요. 그 정도예요? 네네. 요 영상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 올려봤어요. 고목님 멤버십 영상이에요? 네, 제가 AI로 많이 좀 테스트를 하는데 네. 요거 올리니까 갑자기 150명이 붙더라고요. 뭔가요? 이제 제가 근육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이게 뭔데 150명이 그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저도 잘 어이쿠 제가 몸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AI 테스트하다가 네. 올렸는데 갑자기 150명이 붙어가지고 이걸 보려고? 네. 제가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했었죠. 이제 썸네일을 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아... 네,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네. 이제 궁금해서 150명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네. 눈갱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뭐 네. 특별히 뭐 댓글도 없고 욕도 없고 음... 네. 가입하신 분들은 아 AI로 이렇게 또 작업도 하시나 보네요. AI 많이 해요. 저 AI로 한 달에 한 100, 네. 100만 원에서 150만 정도 결제를 해요. AI를 쓰려면 유료로 써야 돼서 비싼 거는 막 한 달에 2, 30만 원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랑 AI 팀을 만들어서 AI를 계속 공부하고 그걸로 영상을 만드는 거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왜요? 살아남으려고.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쇼츠로 만들어서 연재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찍어서 촬영을 해서 만들기엔 너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니까 AI로 딸깍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AI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저희 다음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걸로 저희 지원 사업도 하나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 수도 있을까요? 아, 네네. 여기 이렇게 네. 제 메일인데 저희 매니저님이 제작사로부터 파일을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런 파일을 받아요. 네. 제작 가이드부터 받아서 네. 이제 파이널 컷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오면은 아 지금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네네. 만화네요. 네, 요즘에 이제 웹툰도 많이 해서 웹툰사에서도 많이 의뢰가 오거든요. 이건 능력을 얻어도 펼치기가 쉽지 않아. 네? 이거 목소리가 고목님이에요? 아니요, 이거 성우님들 아, 네. 저 남도영 성우님 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네. 남도영 성우님 회사에서 저랑 같이 계약을 해서 이 성우분들이 다 녹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원래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이걸 움직임을 주는 거를 편집으로? 네. 서희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남기는 AI 서희. 이게 고목님 목소리네요. 네. 뭐 이런 식의 이거 그 정... 어떤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주는 거죠, 제가. 대체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짓을? 서희의 일방적인 AI는 마치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 게 지금 이렇게 이 편집한 것들이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네. 그럼 이 조회수 수익들이 제 거죠. 이 저작권이 만화 회사에 있을 텐데 영화도 영화사에 있을 텐데 그쵸. 수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건가? 그러니까 거의 99%의 네. 광고던 아니면은 저작권만 허가받은 컨텐츠던 그 저작권 관련된 수익을 그러니까 조회수 수익을 줘요. 유튜버의 어떤 보너스 개념이죠. 네,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경우는 광고비 플러스 그 수익이 생기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광고비를 주지 않고 이제 잘 될 만한 작품들은 그냥 조회수 수익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서로 약간 윈윈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익을 저한테 주지 않으면 네. 제가 이거를 편집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서로의 니즈가 맞은 거죠. 그럼 저작권을 아무한테나 주는 건가요? 아니죠. 저 왜냐면 말 그대로 내가 만든 물건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저는 대부분 직접 찾아갔어요. 미팅을 어떻게든 어렵게든 잡거나 메일을 보내고 막 귀찮게 해서라도 만나서 저작권을 열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가 있어요. 되게 정말 빡셌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모든 저작권이 다 열려 있고 지금은? 네, 제가 못 다루는 작품은 없어요. 영화든 드라마든 모든 제작사들이랑 다 협업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고목님만 그런 건가요?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노력을 제가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도 만들어서 그 회사의 친구들이랑 같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저작권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었죠. 예를 들면은 소니? 네. 소니 픽처스가 엄청나게 큰 영화사예요. 그 회사랑 계약을 맺게 되면은 사실은 다룰 수 있는 작품이 뭐 몇십만 개 막 이런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KTH라는 회사가 저작권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회사랑도 계약이 돼 있고 LG랑도 돼 있고 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넷플릭스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2, 3년 정도 저희한테 모든 저작권을 다 풀어줬어요. 한 달에 하나씩 원하는 작품 마음대로 다뤄.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돈 줄게.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네. 제가 넷플릭스의 모든 작품을 완결까지 그대로 통으로 올려도 저작권이 안 걸려요. 제 채널에서. 그게 화이트 리스팅이에요.
좋은데요? 전 세계에서 그 권한이 있는 게 몇 채널이 없었는데 초반에 한국에서 몇 개 채널을 줘서 네. 그때 한 3년 정도 재밌게 넷플릭스 했었는데 지금의 넷플릭스는 너무 이제 네. 뭐랄까 더 이상 광고와 경쟁이 필요 없는 플랫폼이 됐다 보니까 네. 그 어떤 협업은 끝났죠. 그러면 궁금한 게 드라마도 하시고 만화도 하시고 영화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리고 편집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간략하고 더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 채널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영화 저작권이건 뭐건 구독자가 0명이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저 회사 다니다가 홍보실에서 너 네. 홍보실에 올래?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파이널 컷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했던 그 결과물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네. 16년도 4월에. 10년 전이네요. 네. 네. 군대 조회수가 1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올렸는데 네. 유튜브에 네.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지. 1만 명이면 막 그때 많았던 거죠. 엄청 많죠. 지금도 사실 조회수 1만 잘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미쳤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아이언맨의 인성 쓰레기 모음집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미국 코믹스에서 구글링에서 찾아서 아이언맨이 사실 인성이 되게 쓰레기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왜냐면 아이언맨을 되게 좋게 생각했을 때였거든요. 영화로만 알아서. 그때부터 어그로를 좀 한 거죠. 그리고 그래. 20만 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영상이.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첫 영상이? 번째가 아인이라고 그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죽어도 사람이 계속 살아나는 애니메이션. 네. 근데 그거가 한 4분짜리였나? 그거 같은 경우는 예고편을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스토리를 알려줬더니 잘 된 거죠. 그때도 녹음을 했던 거예요? 네,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크가 이게 지금 뭐 비싼 건 아니에요. 한 60만 원 정도짜리인데 그때는 제가 녹음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년을 했는데 마이크가 여기 달려있어요. 이거 노트북은 아니고 예전 건데 이렇게 녹음했어요. 제가 그 트레이드 마크 대사가 한 남자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 남자가 뭐 똥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남자가 똥을 이렇게 하니까 이 목소리가 팍팍팍팍 이게 그렇죠. 팍팍 터지면서 잡음이 옛날 영상 들으면 그래서 잡음이 엄청 심해요. 그 직장에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편집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주 보던 만화를 예고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봤던 영화 이야기 해주기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리뷰를 하는 걸 좋아했네요. 원래. 그쵸. 말 리뷰를 네. 그냥 원래 그걸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봤던 작품을 재밌게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럼 그걸 유튜브에 올렸었던 거네요. 네. 그게 유튜버가 그때 고몽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아이언맨을 편집해서 근데 그게 또 조회수 나왔던 거고. 그때는 제가 거의 그냥 진짜 앞이 하얘지더라고요. 현기증 나는 것처럼. 와 이거 뭐지? 회사 일을 하다가 그냥 진짜 갑자기 제 조회수를 보고 멍 때리고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한 10분 정도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와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짜릿함. 처음에 홍보 영상을 만들으라고 왜 고몽님한테 그걸 시키셨던 거예요? 사내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무슨 기자단, 뭐 이렇게 공모전. 원래 끼가 좀 있었네요. 그쪽 방향으로. 원래 제가 약간 공모전 헌터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글을 또 잘 써서 제가 또 등단 시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웹소설도 쓰고 있고. 글을 잘 써요. 원래 잘하셨던 거구나. 네, 글로 상을 받는 걸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뭔가 창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가슴 속에 난 창작을 하고 싶어라는 게 있지만 직장인들 다 아시겠지만 자기 하고 싶은데 못 살잖아요. 맞아요. 취미 정도로만 하지. 맞아요. 근데 그걸 회사에서 조금씩 풀다가 보니까 누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감사한 분이네요. 감사한 분이죠. 지금 연락은 안 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까지 만들어 보면서 이제 흥미에 빠져버렸네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겠네요. 조회수가 잘 나오네. 그쵸. 근데 그 조회수 수익이 나왔나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안 나왔고 첫 달에 500원 벌었어요. 첫 달에 수익 창출이 되긴 됐네요. 되긴 됐는데 500원 벌었어요. 첫 번째 그 수익은 사실상 못 받은 거죠. 그럼 그 다음 달부터 좀 수익이 계속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달 첫 번째로 제대로 벌어본 돈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130 얼마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이제 작업으로 올렸던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 영상도 터져가지고 그때는 마블의 페이지 3라고 마블의 한 10년치 영화를 미리 가져와서 소개를 하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그때 이제 저작권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예고편만 썼죠. 그래서 예고편만 했는데 그때 잘 나왔던 거네요. 포스터 다운받고 그다음에 영화 촬영할 때 찍은 사진들을 이제 긁어 모아서 이렇게 고몽님의 첫 시작은 영화 예고편이었네요. 사실상 그렇죠. 누군가의 영화를 홍보해주는 예고를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누군가의 작품을 네. 소개하고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리뷰하고 사실 프리뷰죠. 미리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영화가 좋다랑 비슷한 거죠.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거죠, 사실. 언제쯤부터 영화 아예 자체를 리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넷플릭스랑 계약하면서 유튜브를 한 지 2년 만에 회사는 얼마 정도 다니신 거예요? 5년 다녔어요. 그럼 유튜브는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회사 다니면서 3년 하고 나와서 7년 했죠. 총 10년. 그럼 3년 동안 구독자를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만 명을 만든 거네요. 그쵸.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쵸.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계속 들어왔죠. 너무 재밌었겠는데요? 너무 재밌고 네. 제가 이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브루스 웨인 놀이라고 아무도 나의 그 정체를 모르는데 아 유튜브 하는지 몰랐나요? 저는 약간 혼자서 저 정체를 숨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다니다가 밤에는 이러고 나오는 여기 슈퍼맨 마크 있고 막 그런 느낌. 너무 재밌었겠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월급이 그때 얼마였다고요? 그때 200 중반? 뭐 이렇게? 근데 2,000만 원씩 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사실은 총 뭐 2,200이 된 거죠. 예. 네. 아 근데 그 수입이 꾸준했나요? 그 수입이? 저는 그때부터 수익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늘었어요. 밥은 그럼 항상 고객님이 샀던 거예요? 제가 밥을 되게 많이 샀죠. 차도 혹시 바꿨었나요? 아 그때는 차는 안 바꿨어요. 아버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낭비를 하진 않았어요. 워낙 흙수저다 보니까 펑펑 쓰고 이런 거는 저랑 안 맞았어요. 부모님 집에서 계속 얹혀 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작업을 했어요. 결혼은 19년도에 했죠. 네. 아, 전 재밌었겠네요 그때 그래도. 그래도 참 재밌었죠. 이게 그거 아시죠? 약간 근질근질해 입이. 네. 아 나 요 정도 번다. 네. 초반에 돈 벌면 그런 거 있거든요. 아마 돈을 급하게 벌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거 있어요. 브루스 웨인 놀이 했다. 아 브루스 웨인이 뭔가요 정확하게? 배트맨. 아 배트맨. 배트맨의 정체가 브루스 웨인이거든요. 아 배트맨이 이제 낮에는 이제 일반인처럼 살다가 네. 저녁에 바뀌는 것처럼. 네. 제가 민원인이랑 전화를 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이 체납을 하셔가지고 막 화가 많이 나 있으신 여성분이었는데 네. 젊은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제가 죄송하다 제가 압류를 하게 됐다. 네. 그 보험료가 좀 밀리셔서 근데 갑자기 근데 혹시 고모님 아니세요?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알려줘서 좋을 게 없잖아. 아, 회사에 네.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고객님 아니세요? 하다가 끊어가지고 네. 진짜 당황해서 끊어서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쵸. 그래서 진짜 막 뭐 하다가 다시 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끊겼다 네. 죄송하다면서 막 했는데 목소리로 알아보더라고. 그럼 직장 생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네, 이쯤이면 퇴사해야겠다. 네. 그게 언제 어떤 계기였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어요. 일이. 시간 투입 대비 이제 산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거의 8시간을 넘게 일하는데 퇴근하고도 8시간 일했거든요. 근데 그 8시간 동안 산출하는 결과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그 8시간을 추가로 일을 하면 나는 더 빨리 클 수 있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산을 오래 하다가 그만뒀죠.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진짜 많이 말렸어요. 그럼 조회수 수익이 최고 많이 나올 때는 언제였나요? 3억? 버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했죠. 요즘에 보면 다 유튜브 한다고 장래희망 유튜버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회 땅이죠. 이제 뭐 노력하는 시간도 당연히 많았지만 왜냐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하긴 하지만 너무 놀랍게도 수익이 좀 많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많이 요즘 또 유튜브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 고목님 강의 지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강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리뷰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강의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유튜브 강의고요. 하나의 어떤 플랫폼 만들었어요. 어딘가 뭐 소속해서 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책을 냈었고 그 책으로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좀 오래전에 냈거든요. 그 사이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시간이 없고 지금 현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다 신경을 못 써드린 면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답변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내가 제대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저처럼 뭔가 이렇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졌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런 걸 얻고 싶은 그 열망들과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를 뭐랄까 내가 한 명 한 명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잘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거를 저의 노하우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런 저희 포부가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유가 그 수익 때문인데 고목님처럼 영화라던가 드라마들을 뭐 저작권을 좀 이렇게 받아서 아니면은 이런 편집하는 방법이라던가 누구나 한다고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조회수를 나오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물론 저와 같은 분야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제가 저작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중에서 네. 뭐랄까 이렇게 싹이 보이시는 분들은 좀 선별해서
아예 연결을 해드린다던가 아, 그걸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해드리겠지만 이건 되게 협소한 분야잖아요.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의사분인데 유튜브 하고 싶다. 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장사나 전문직에 있는데 유튜브 하고 싶다. 뭐랄까 시간을 많이 쓰진 못하지만 노하우를 빨리 배워서 빨리 성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짜봤고, 예전에 제가 누군지는 밝기 좀 애매하지만 정치인분들, 국회의원분들 채널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정치 색깔이 확실하신 분인가 보네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 어딘가요? 좌우를 다 한 번씩 해드렸기 때문에 네. 네, 중간에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채널을 다 네. 이렇게 막 디자인해 주기보다는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채널이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지 않는다. 아. 뭐 이런 어떤 자문을 좀 해드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각 분야의 분들한테 자문을 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좀 배포를 해야겠다. 그런 포부가 서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가 클 수 있는 방향들을 고모님이 잘 알려주신다는 거네요. 네.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후학 양성은 참 잘해요. 10년 동안 이게 한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 살아남는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작업하는 거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네. 그 작업하는 걸 진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 어떤 네네. 식으로 자르고 어떤 걸 하는지 네네. 얼마든지. 녹음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자르고 네. 고모님 강의에서도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뭐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식사라는 평범한 부분. 하지만 머리 위에 이 고모님 목소리인 거죠? 네, 제 목소리요. 전혀 원래는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네. 타임라인에 영상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 영상을 네. 만약에 자막을 빼고 처음 상태라고 하면은 네. 이런 상태로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방금 컷을 한 거죠. 아. 이 원래 풀 버전에서 컷을 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방금 보면 효과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맞아요. 이제 효과음을 먼저 넣고 자막을 넣겠죠. 네. 이렇게 제가 할 대사를 이렇게 자막으로 넣고 이제 넣었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말자막을 이렇게 말자막을 넣어줍니다. 다. 네. 이게 다 노가다예요. 이게 말자막이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원래 고모님이 혼자 다 했던 거네요? 네, 처음에 말자막을 넣기 시작한 영화 채널이 저예요. 아. 그러니까 자막이 없었어요. 초반 영상들 보시면은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제가 처음에 넣기 시작했어요. 아. 조회수 잘 나오려고. 지금 다 넣잖아요. 안 닮았는데? 이렇게 하고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런 걸 이제 막 특수 효과처럼 넣어주고 이제 여기서 제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이거는 들어볼까요? 네네.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방금 한 거예요? 네. 저도 한번 해봐도 되나요? 해보시죠. 방금 뭐라고요? 대사가?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눈알이요? 누나 누나? 네, 누나를 사랑한다. 안과 의사세요? 그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네. 한 번만 더. 뭐라고요? 대사가? 여기 써 있는데 혹시 제가 계속 혹시 한글을 못 읽으시나요? 눈알이네. 그 눈알로 하시죠. 아니. 아니 눈알로 가시죠. 사람 좋고? 제가 이거 눈알로 바꾸겠습니다. 약간 진짜 변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네.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네. 할게요. 네. 녹음하는 건가요? 네, 제가 주겠습니다. 녹음하시죠. 여기다 가까이 대셔야 돼요, 입을. 여기다가? 네, 근데 여기 균이 많기 때문에 입을 대시면 뭐가 걸리실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직 네. 제가 스탠바이 하면은 손을 이렇게 내리면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할게요. 네네, 다시. 이게 이 바가 여기를 지나가면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거 어렵네요. 괜찮고 네. 이게 끊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를 되게 네.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네. 누나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실어셔야 돼요. 감정을. 누나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를 동생만 알아. 그 슬픈 감정을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이렇게 좀 깔아서 하셔야 돼요. 영화에 몰입도 해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연기 메소드가 필요하죠.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거기까지 잘하셨어요. 오케이.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럼 아는 누나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사람 좋고부터 다시 해도 되나요? 그러면 슬프게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감정이입을 해보고 싶어요.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이라고요. 사람 약간-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약간 좀 약간 뭐랄까. 사투리 쓰는데요? 사람 좋고 사람이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진짜 사람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네,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살암이라고 해보세요. 사람. 네. 시작할게요. 손 내려주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시작하세요. 네. 사람 좋고 누나를 아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한번 들어보죠. 아니, 아 이게 쉽지 않네요. 네. 고목님 목소리 진짜 좋네요. 다시 할게요. 네. 사람 좋고 이렇게 깔아야 돼요. 끝을 내려야 돼요. 사람 좋고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안타깝다. 깔아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목소리를. 시작할게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아예 가까이 오세요. 네, 네, 네. 이거를 입을 붙이다시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시작. 사람 좋고 이게 왜 이렇게 웃기죠? 죄송해요. 자, 제가 나 이거 제가 모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웃음소리가 좋으시네. 아 자, 진짜 웃기다. 이게 제가 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할게요. 네. 잠깐만 메소드를 좀 잡아야 돼가지고. 지금 웃기죠?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이거 몰입을 해야 되는데. 메소드 했는데. 이거 할 때 원래 혼자 하시잖아요, 맞죠? 잠시만요. 할게요. 힘드네 이게. 네 이게 진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메소드를 예. 실패했는데 사람 좋고 갈게요. 사람 좋고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오. 깔아놓고 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누나 말고 네. 이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아니야. 근데 이제 새아빠야. 근데 새아빠가 바람을 또 피고 있어. 그 슬픈 감정 정도의 그게 들어가야 돼요.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좋다. 이렇게.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해줘야 되네요. 맞아요. 공기를 많이 사람 내요. 좋고.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약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네. 왔다. 해볼게요. 네. 여기 가까이. 네. 시작할게요. 아직 제가 신호를 안 드렸구나. 네. 시작.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좋다. 이거는 그래요? 진짜 좋았어. 네. 사운드가 좀 작아. 마음이 놓였거든요 방금. 잠시만 제가 네. 키우고. 과장이 아니고 잘하셨어요.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방금 어땠나요? 지금 진짜 객관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그럼 조금 여기서 너무 진지하잖아요. 네네. 저는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항상 영어를 좀 재밌게 리뷰하려면 몰입이 좀 떨어질라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재밌게 하려면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마음이 놓였으니까 여기서 후! 이렇게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보세요. 네. 마음이 놓였잖아요. 네. 마음이 놓였으니까 한번 뒤에 네, 붙여볼까요? 제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구나. 네. 자, 이게 약간 고몽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재밌는데요? 네. 이런 오. 게 사실은 이제 위트죠. 저도 한번 재밌는 거 하나 넣어봐도 되나요? 그럼 여기서 후 네. 대신에 네. 웃기실 수 있을까요? 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일단 네네. 녹음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사람 좋고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네. 시작.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해요 이거를 지금 방금. 네. 이거 재밌는데요? 제가 살려볼게요.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뭐예요? 재밌는데요? 뭐예요? 갑자기 IQ가 떨어진 거 이렇게 가시죠. 갑자기 IQ를 네. 내려서 네. 갑자기 웃기는. 갑자기 다른 말 하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갑자기 하는. 그거는 한번 전혀 다른 말 한번 넣어볼게요. 네. 또 다른 말. 알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여기서 네. 비둘기 네. 푸덕푸덕까지 있어요. 푸덕푸덕까지. 네. 그 푸덕푸덕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푸덕푸덕 다시 넣을게요. 할게요. 네. 푸덕푸덕. 사람 좋고 누나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고 있었죠. 비둘기 푸덕푸덕. 아무 말이나 하는 건 재밌는데요? 아무 말을 하는 게 매력이네. 근데 좋은데요? 그게 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개소리를 하는. 괜찮은데요? 이게 뭐야? 해서 다시 보게 하기. 무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어디 좀 아프세요? 침이 사례로 돌았어요. 이게 그 녹음이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음. 네. 제가 그래서 기침을 계속해요. 이 이 녹음 때문에. 휴먼 스토리 이렇게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네네. 좀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상노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촬영하실 때 똥도 못 싸고 저 필라테스 할 때 급하게 똥 싸러 갔다 오시고 밥도 못 드시고 오셨는데 3시에 밥 저희랑 겨우
저희가 먹자고 할 때 드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사실 뭐 100만 넘는 유튜버의 삶이 네. 너무 열악해서 제가 이게 되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근데 이게 또 네. 하루 종일 찍었고 이걸 또 가서 편집을 오래 하셔야 된다는 게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꿀을 빨고 있구나. 저는 아직 200만이 안 돼가지고. 200만 돼도 네. 네,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발버둥 쳐야 되는 거는 뭐. 네. 앞으로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왜냐면 이번에 강의도 런칭하셨으니까. 네. 뭐 강의 들으실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도 되고 그분들도 지금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쵸. 네. 유튜브가 어떤 사람들의 유튜브가 한 10년 안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뭐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됐어요. 그동안 쌓아온 자료도 더 이상 어떤 플랫폼도 대체할 수가 없고요. 유튜브는 제가 감히 판단을 하건데 네. AI 시대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플랫폼이고 제가 AI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회 각 계층에서 AI로 인해 사라진 직업들이 앞으로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더 빠른 속도로. 그런데 미국의 모 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 사라지지 않을 직업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라는 게 유튜브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기획을 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은 AI로 대체할 수 없다. 창작하는 직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진짜 AI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좀 길게 보시고 장투하듯이 유튜브를 조금씩 접하시고 여기 해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네. 사라지지 않을 직업 2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AI를 만든 회사의 임원들. 그러니까 거의 다 사라진다. 그러고 나서는 다 AI가 대체하고 대부분의 직업이 아래 깔려 있더라고요. AI의 아래 깔려 있더라고요. 저도 10년 전에 그렇게 도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10년 후에도 그런 결정을 잘했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스토리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